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 의원입니다. 긴 연휴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민 여러분 모두 연휴 동안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도 항상 강북구민 곁에서 주민을 대변하고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 삼양동에 위치한 구 보훈회관 부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보훈회관 부지 활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동안 고민과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또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몇 년간에 걸친 이제 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한 사항들도 있었고, 사실 구행정의 내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해당 건물 자체의 한계점과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그런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청장님께 직접 그 과정과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구청장님께서도 또 설명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민께 성실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북구의 보훈회관이 원래 이전하기 전에 그 미아동 지역에 있던 건물입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이더라고요. 제가 취임해서 와보니까 건물이 지금 비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거를 뭐를 할까, 저도 강북구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실제적으로 공간이 엄청나게 없는 그 강북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봤더니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잘 의원님도 준비하시면서 알아보셔서 아셨겠지만 서울시에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특별재산으로 관리되는 그러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거의 매달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노유자 어른들 시설 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 그 사관학교, 청년 사관학교도 좀 저희들이 넣어보려고 했고요. 또 뭐 거기다 키즈 카페, 또 뭐 아이들 방과후 교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노인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지, 뭐 모든 것을 해봤지만 이게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거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이걸 한번 세를 놔보자.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금고가 그냥 이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은 사용할 수가 없고 거기를 본인들이 좀 예산을 좀 들여서 수리를 해서 D등급을 좀 낮춰보는 단계로 해서 사용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쪽하고 출하리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더더군다나 새 놓는 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올 여름에 제일 고민했던 것이 어디에 뭐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제일 고민됐던 것이 그 D등급을 받은 그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빈집 무너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거기가 도로변이라서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올여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라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그 행정재산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수익성으로 허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서울시가 허가를 받는 상황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강북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땅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건물이 이제 노화돼서 D등급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수선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수선하는 거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대수선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에 지금 2023년도에 뽑아봤는데 40억 들었더라고, 40억. 근데 40억을 드는데 지금은 아마 한 60억 정도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대수선 할 때. 거의 짓는 거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샀을 때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게 되면은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80평이 좀 안 되는 건물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이제 50%를 지을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못 짓게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30평이 안 되게 건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지하도 팔 수 없습니다. 그 지하가 우리 신설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들인다면 차라리 다른 데 땅을 사서 뭔가를 짓는 게 훨씬 수익적으로 맞다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제가 사실 과도 많이 귀찮게 했는데 저희 과가 제가 그 말 나오면 다들 저 보고 들어왔다 그 말만 물어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올해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서울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게 8월에 요청을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서울시에 우리 동네 매력정원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이제 확인을 하고 8월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처음에는 저희가 빠꾸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감사하게도 어쨌건 10월 15일 날에 원래가 이게 성동에 있는 서울숲 매력정원에 5억을 조성 사업에 이제 거기 일부 이제 수리하는 사업으로 5억이 조성됐던 거에 2억을 강북구로 3억을 거기에 쓰고 2억을 강북구로 조성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세세하게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도 그 현황을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많은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진 경위를 보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보훈회관은 2018년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이제 신축이 되면서 그동안 사용되었던 이제 삼양동 부지가 공실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로 2025년 현재까지 사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은 이 부지를 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청의 그런 명확한 정보 공유를 이제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다려 왔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그러고 발언도 해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줄 거를 또 촉구도 했고 도서관, 노인시설, 아이 청소년 시설 등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들어서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잘 추진해달라고 이제 독려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이제 공원을 만든다는 이제 구청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미 다 이제 신청도 이렇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그 문서를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아쉽고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 경위를 보니 먼저 이제 2018년에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먼저 이제 시립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구청장님 부임 전이시죠.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청년지역 사관학교 건립을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와서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서울시 노인 요양시설 건립 협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예 신축을 고려하셨던 거죠? 신축이 아니고 네. 아까 말했던 대수선. 네, 뒤에 있는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그 뒤까지 다 그 위에 되는 그거는 걸로. 이제 네. 신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땅을 사서 하는 건데 그거는 네. 서울시가 원치를 않았었고요. 노인 네. 요양시설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로 그러면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대수선해서 해보자라고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준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이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립
어르신 그 시설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예. 네, 그래서 밑에 신축시 최대 정원 22명 규모 그리고 매입비 72억 원 소요로 그때 책정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추진되지 않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약간의 그 다음 검토까지 좀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안전 취약 시설 이제 보수 보강 공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2025년도부터 이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3월에는 키즈 카페 조성을 검토했으나 이 옆에 이지겠네요. 인근에서 이미 서울형 키즈 카페 조성 사업이 송천동에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시 지원이 어려웠고, 그리고 2025년 이제 6월 키즈 키움 센터 조성도 검토했으나 이제 인근 지역에 그 하나 포레나 지역 거기에 제2종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정 이후로 그것도 추진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도 검토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성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올 초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옆 페이지에 그 송천동 키즈 카페 때문에 보훈회관 그 부지에 키즈 카페를 짓는 것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사실 송천동 키즈 카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년도 2024년도에 조성하기로 우리 구에서 결정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2024년에 키즈 카페 조성하기로 결정하기 그 이전에 우리 보훈회관 부지에 서울형 키즈 카페를 조성하려고 생각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6가종합지원센터도 우리가 기부 체납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 기부 체납을 받는 그 과정에서 좀 미리 그 보훈회관 부지도 고려하고 그 부지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우리가 기부 체납 받는 부지는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사용 범주가 더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025년 상반기에만 사실 키즈 카페, 키움센터, 공영주차장, 공원,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까지 거의 한 5가지에 임대는 네. 올해 한 게 아니고요. 작년 초에 임대를 네. 알아봤던 겁니다. 네, 그러면 4가지 사용 방안에 네. 대한 검토인데요.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더 많이 이렇게 검토를 네,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구조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세적으로 정말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좀 1, 2년 전에만 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총장님은 좀 올 초에 들어서 이렇게 여러 검토를 하신 그 올 초에 하진 결심한 않았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들어와서 2023년도부터 그 서울시의회 의원인 이종환 시의원하고도 사관학교 가져오는 것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어쨌건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위원장으로서는 예산을 좀 서울시 예산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한 적도 있고, 저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검토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막 2달, 3달 걸립니다. 그리고 현장 나와보고 이러다 보면 몇 달이 그냥 훅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게 또 과가 또 막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또 담당이 바뀌면 또 새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이 바뀌지 않고 누군가는 한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요청을 했던 상황들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송천동 같은 경우에도 키즈 카페가 2024년에 조성되기로 했는데 우리가 2025년에 그 보훈회관 부지 검토에서 인근에 있어서 안 지금 되고, 현재 키즈 카페가 들어서더라도 대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40억이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4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그 땅이 우리 땅이면 40억 아니라면 50억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저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만에 하나 저기가 저희가 대수선을 뭐든지 뭐를 하고 난 다음에 뭐 1, 2년이나 아니면 3, 4년, 4, 5년 안에 거기를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땅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는 대수선 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잘 안 해요.
다 대답이 없어요. 그런 거 보내면 대수선을 하겠다 그러면 대답을 계속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몇 달씩 흘러요.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왜냐하면 서울시는 이제 자기네 자산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고정적인 뭔가를 딱 앉혀버리면 서울시로서는 자기네 재산을 뺏기는 게 되기 때문에 싫은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아마 그 상황들을 좀 알면 여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도 뭐를 못하고 있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 그러실 거라고 건물인데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D등급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이 건물을 없애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청으로서도 사실은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22년도에는 그 건물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23년도에 제가 22년도 연말에 보고받으면서 알았던 상황이라서 23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추진 경위를 보면은 그런 타이밍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정말 대수선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져왔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8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요. 그 결과 이제 서울시와의 주거 정비과 면담 이후에 공원 조성하기로 하셨고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승인도 받으셨습니다. 예산도 반영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랜 사업 검토에 비해서 참 아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공원은 이제 어떤 공원이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 특색 있는 공원이라고 보이지 않고 수목식재와 뭐 파고라 등 뭐 설치되고 벤치 설치되는 그냥 서울시가 조성하는 매력 정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불과 가까이에 한 300m 거리에 또 서울시 매력 정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솔샘로변에 제가 보니까 300m 한 도보로 한 3, 4분 정도 이제 걸리는 곳인데 이곳도 보훈회관 부지처럼 솔샘로 큰 도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자리에 있던 공간인데 여기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십수년간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풀만자라는 그런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간이었다. 결국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불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대로변 주민 접근성 좋은 공간에 이렇게 두 군데나 빈 땅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절실함도 없고 땅이 있는데 활용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공원으로 하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지 활용을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거를 구에다가도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공원이 만들어져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개선했고 주민 활용도가 높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 자주 지나다니지만 정말 담배 피우는 주민들 몇 명 이렇게 있는 거 외에는 이 공간이 정말 잘 사용된다는 느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뭐 서울시 예산도 반영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해당 부지의 공원이 아닌 좀 더 적합한 시설 조성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대수선 등 조성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많다고 할지어도 대수선을 해서라도 그런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렇게 다 세 개 동이 접해 있는 이 큰 사거리 유동인구 많은 도로에 이런 부지가 사실 주변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86평, 284제곱미터면 그 정도 되는데 이 부지에 뭐 스마트 쉼터, 교육 수요가 높은 곳이니만큼 뭐 여러 그런 공부방이라던가 작은 부지를 잘 활용해서 뭐 가설 건축물 형태, 그런 체육 시설이나 파업 행사 개최가 가능한 그런 시즌에 맞는 다양한 뭐 문화 공간을 같이 상의를 이렇게 했다면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상의드리고픈 것들은 참 많았는데요. 이 시설의 용도는 많았는데요. 근데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제 반영되었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이 뻔한 공원이 똑같이 만들어질 거라면 이런 매력 정원 조성에는 반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에서 지금 스마트팜 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부지도 당초 이제 부지의 특성상 이게 아파트 기부 체납으로 받아서 용도도 한정돼 있고 굉장히 이제 활용이 어려웠던 곳으로 이제 전때 이제 의회에서부터 많은 의원님들 주민분들이 이 공간이 어떻게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게 사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으로 스마트팜 센터 잘 조성하셔서 예산은 좀 들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구에 좋은 성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적극적인 혁신적인 행정이 주민 생활에 큰 변화를 낳는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잘 혁신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매력 정원 조성을 한다면 그냥 이런 벤치 3개 파고라 하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좀 혁신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건 이게 지금 좀 전에 스마트팜 센터 이야기 하셨는데 스마트팜 센터는 저희 강북구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전환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허가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 그 보훈회관 자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땅은 서울시 거고 또 건물만 우리 거인데 건물은 낡았고 땅이 우리 거고 건물이 거기 거면 우리가 큰 소리 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제 모든 것을 할 때는 서울시 허락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건물입니다. 너무나도 아깝고 사실은 그래서 새로 짓는 거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해서 그거를 대수선하려고 고민도 해봤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이렇게 매력정원 사업에 대해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취소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방안들 좋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이게 시작되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냥 이게 서울시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너희들이 어떠한 행위는 아직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고 예산으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드릴 말씀 이제 다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실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해결하는 게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방향과 추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2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8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비가 64억 원, 구비가 22억 원 정도로 강북구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 도봉세무서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 연면적 17,500제곱미터 중 세무서 청사가 15,000제곱미터, 85.7%고요. 생활체육시설은 2,500제곱미터, 약 14.3%입니다. 즉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만이 구민을 위한 공공체육공간에 배정된 셈입니다. 체육시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영장이 1,550제곱미터, 다목적 체육실은 300제곱미터인데 사실 이 300제곱미터라는 공간이 정말 일반적인 요즘에 정말 대형 헬스장들에 비해서는 그 규모도 전혀 크지 않은 그런 규모입니다. 강북구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생활체육 참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합시설의 체육공간은 수영장을 제외하면 사실 작은 크기의 체육실 형태로만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센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체육교실이나 지역 행사 그리고 여러 청소년 장애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협소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언제까지 이런 스포츠 경기나 체육 행사는 모두 웰빙 스포츠 센터에서만 해야 합니까? 삼각산동 복합체육센터가 이미 건립되었어도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체육센터가 지어지는 동안 사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스포츠 경기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도봉세무서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닌 수영장을 제외하면 청사 부속 체육관 수준에 머물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활용성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현재까지 2022년 1차 매매 대금 지급 1억 7,200만 원, 2023년 4월 2차 5억 2천만 원, 2024년 3차 14억 7,9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아직 진행 중이고요.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시비 추가 재정 지원 요청을 염두하여 실속 있는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영장과 300제곱미터, 100평도 채 되지 않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능한 설계를 최대한 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정말 실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는 우리 강북구를 가로지르는 도봉로 상에 위치해 있고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편리한 우리 구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 되어줄 곳입니다. 그런 만큼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거점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잘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구청에서도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의 공간 활용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향후 설계 및 협의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강북 5호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미아사거리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SH공사와 DLENC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여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12,700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북구 초입에서 관문 역할을 할 그런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의미를 가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 사업자가 지정되었고 2022년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SH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철 6번 출구 이설이 확정되었으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련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수용 재결 절차도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해당 사업 진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많은 민원 또한 당연히 재개발 사업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행정 절차에서의 지연이나 오차 없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모든 행정적 노력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사거리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정치인 그리고 단체장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까지 된 적이 있어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설치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해당 부지의 기술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져서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재개발 사업에서 방심하지 않고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우리가 아니지만 주민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확보해야 할 그 의무는 우리 구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미아사거리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신속히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촉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간과 인프라, 재개발과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북구 행정에서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강북구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구청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 이어나가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 마칩니다.